이틀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헌 씨의 자금줄, 바로 김혜경 씨인데요. 오늘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저희가 단독으로 많이 취재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지금 검찰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재산 환수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먼저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나온 얘기로는 김혜경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200억 원 정도의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액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동아일보 채널의 초기 취재 결과로는 예. 300억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네. 지금 검찰 조사가 이틀째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200억이 채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혜경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틀째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체적인 횡령 그다음에 배임 부분에 있어서는 김혜경 씨가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대해서도 200억이 안 될 것으로 지금 검찰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에 논란이 됐던 금액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그랬는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지검으로 온 김혜경 씨의 표정 아주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다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지검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김혜경 씨가. 저도 어제 저 장면을 봤는데요. 저 걸음걸이를 보시면 그 어떤 범죄자의 느낌보다는 그냥 가볍게 뭐 산책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가벼운 발걸음이거든요. 예. 전혀 어떤 중압감이나 부담감을 느낀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을 좀 가리긴 했지만 저 정도는 어떻게 보면 뭐 패셔너블한 그런 모습이라고까지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좀 크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저런 그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보면 뭔가 준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유병헌 씨의 차명 재산을 김혜경 씨가 관리했다. 김혜경 씨의 재산도 유병헌 씨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유병헌 씨의 엄청난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유병헌 씨의 차명 재산을 김혜경 씨를 통해서 확보한 다음 세월호 유족들 피해 보상하고 구조할 때 쓰였던 국고를 이 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게 주목한 것이지, 사실 개인 기업 대표 한 명이 횡령 배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1981년도에 한국제약, 김혜경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을 그때 인수했거든요. 예. 벌써 30년이 넘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벽에 막힌 이유가 이 대목인데요. 은행 계좌 전표는 보관 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당시에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한국제약을 81년에 채무와 함께 인수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지금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81년도 이미 그 전표를 보관하는 기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김혜경 씨의 말은 그나마도 채무가 많은 기업이어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샀다.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할 근거조차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예. 검찰로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수사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김혜경 씨의 저런 부인하는 진술 때문에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김혜경 씨의 또 부친도 김혜경 씨가 그동안 한국제약의 대표로 된 과정, 유병헌 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김혜경 씨 부친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에 절대로 유병헌한테 뭐 인가받고 그런 건 없다. 30년간 벌어서 이것저것 하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사지분이야. 다설주택? 아니요. 다설주택인가? 뭘 하나 엄마가 있어. 엄마가 10년을 가지고 막내 딸하고 같이 찾아서 살아. 이랬단 말이지. 엄마가 어느 정도 보태고 딸도 보태고 그래 그러면 유지한 거야. 본격으로. 11세대, 11세대를 거기 가면 10년이 넘었지. 그런 것을 막 포함해가지고 막 뻥튀기 한 거야. 그래서 개포동 어디다가 집 안 보내고 그렇게 돈도 안 들어가요. 안쓰럽게 집 사람이 한 몇 평짜리 해줬는데 그것이 한 1억 정하잖아. 그런 것도 막 주목감시키고
제약회사에 뭐 여기저기다가 약 심는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강원 거다고 뭐 있고 충남 어쩌고 이렇게 부동산 장사같이. 그런데 그런 거는 막 뻥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김혜경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김혜경 씨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다 이런 설명인 거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밝혔는데 김혜경 씨의 부친은 자신이 사준 아파트도 있고 그동안 김혜경 대표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번 돈으로 재산을 증식했다. 예. 그리고 차명재산으로 오해받고 있는 전국 곳곳의 부동산들은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유병헌 씨의 자금줄 바로 김혜경 씨다 이런 건데 그 연결고리를 찾을 확률 어떻게 보세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끝까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그 김혜경 씨의 이 주식 부분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그 지주회사 그 아이원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대균 씨와 유혁기 씨, 이 그렇죠. 두 형제입니다. 아들이죠. 예. 19%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혜경 대표입니다. 예. 6.29%를 갖고 있는데요. 딸인 상나, 섬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4%대에 불과하거든요. 2%대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 딸들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김혜경 씨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무언가 유병헌 전 회장과 어떤 특수한 관계, 예.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회사의 지분을 엄청나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 김혜경 씨를 통한 유병헌 씨 차명재산을 찾는데 소홀할 수 없는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유병헌, 김혜경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일 것이다, 뭐 내연 관계일 것이다라는 추측까지 그동안 나왔었는데 김혜경 씨의 부친은 김혜경 씨의 두 자녀 유병헌 씨와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또 증언을 했었습니다. 자, 궁금한 건 그렇다면 김혜경 씨가 유병헌 씨의 관계를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만큼 예. 검찰에서 김혜경 씨에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자녀에 대해서는 1998년생 그리고 2000년생이다라는 정도만 확인이 돼 있고 그 부친이 누구냐, 유병헌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사람의 자녀 아니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부인하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혜경 씨의 부친이 또 유병헌 씨와 김혜경 씨가 어떻게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는지 두 사람 간의 관계의 본질이 뭔지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가 약대 나왔다고 하고 너도 하나 뭐 해줘야 할 텐데 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유승이가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이렇게 뭐 신문을 미치고 그런 게 복선팅이 그런 데서 유승이가 여자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선팅이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 이거지.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뭐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추정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랜 세월 같이 지냈기 때문에 단순한 관계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유병헌 씨가 뭐 여자를 좋아한다는 풍문이 있더라. 나도 들어서 안다. 하지만 거기까지지 내 딸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대단히 알 듯 모를 듯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그 개인적인 부분까지 검찰이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주식 소유 관계로만 봤을 때 그렇게 남남처럼 보이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 방향은 차명 재산이냐 아니냐, 예. 김혜경 씨의 재산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이냐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김혜경 씨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세모 유람선 선장이죠. 전 선장인 이청 씨. 종편에도 예. 많이 좀 출연하고 있는데 이청 씨를 지금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한 배경이 있죠. 4천억 대의 비자금이 있다. 예.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것을 관리해 왔고 예. 둘의 관계는 아주 일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남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을 당시에 한국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 남대문서에 이청 씨 부부 예. 모두 같이
방송사까지 해서 고소를 한 사건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랬죠. 어쨌든 아버지도 이 이청 씨에 대해서, 이청 씨 부부에 대해서 김혜경 씨 부친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던데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래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 우리 집 애기하고 그냥 원수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을 우리 집 애기가 취업을 시켜가지고 부부간에 다 그 부인은 말하자면 이병의 집이 가정부로 이어지고 정인은 말하자면 취업을 시켜서 운전수로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병이가 우리 집 딸을 믿으니까 네가 지선한 사람한테 없다 그랬는데 이 대신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해서 이병이 설 뜯고 그러다가 이제 이병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우리 집 애기 설 뜯고 4천억 소리도 그놈한테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유병헌 씨 사망 이후에 예.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간의 말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은 커지고 진짜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정리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에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이 재산관계 빨리 파악하는 게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사건에 또 그 밖의 인물들이 또 있죠. 바로 유대균 씨, 그리고 같이 도피 행각을 벌였던 호위무사 박수경 씨, 또 전향자 씨 탤런트 이분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있었죠. 구형량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구형량은 나왔는데요. 예. 오늘 박수경 씨가 최후 진술에서 예. 이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울었습니까? 네, 매우 예. 뭐 후회하고 있다. 고개를 떨구고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평생 준비해온 그 교단에 예. 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선처를 바랬는데 이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요. 박수경 씨가 지금까지 이제 박사과정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일로 이제 박사과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교수로 그렇죠. 임명을 할 수가 임명이 안 되죠. 안 되게 예.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선처를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하고 같이 도피 생활을 할 당시에 어린 아이 자기 자식 얘기를 하면서 탈출을 하려고 그랬었답니다. 그랬었는데 예. 애들 때문에 내가 벗어나려고 했다.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가질 못하고 예. 계속 같이 붙들려 있다시피 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박수경 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황순욱 팀장도 설명하면서 좀 약간 목이 잠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김혜경 씨 관련 얘기, 또 유대균 씨, 또 박수경 씨 관련 이야기, 그동안 저희가 가장 빨리 속보를 전해드리고 단독 뉴스도 많이 보도해드렸는데 앞으로 나오는 속보도 저희가 계속 단독으로 재빠르게 전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